158번을 보면 자, 합에 대한 최소값이죠. 양수 조건이 깔려 있으니 사술비를 쓴다고. 그래서 10의 2x 1제곱 더하기 10의 3 2x제곱, 이게 크거나 같아야 돼. 2배 루트 얘랑 곱한 거. 그러면 이게 10 곱하기 뭐가 돼버려? 2의 10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결국엔 20 이렇게 돼버리네. 근데 알파에서 최소값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인 거야.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x 빼기 1이 3 2x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돼버려? 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빼기 알파는 19.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합이 뭐가 됐다고? 20.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10.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59번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된다고. 그러면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 양수 더하기 양수, 합에 대한 최소값이 존재할 거라고. 그래서 t는 크거나 같아야 돼. 2배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1이니까 t가 2 이상이라고. 그러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제곱에 2를 빼주면 되죠. t제곱 빼기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래서 y는 t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2t 플러스 5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t의 제곱 더하기 2t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t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 마이너스 1이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 그래서 2일 때가 무슨 값이 돼야 돼? 최소값이 돼야 되죠. 답은 1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 맞았어. 이해돼? 자, 그 다음 방정식, 부등식. 지수 방정식, 부등식이야. 근데 이제 우리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공부는 했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우리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0보다 크대.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한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값 먼저 찾았어. 0이 되는 값 먼저 찾았죠. 그 x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뭐가 되는 거야? 3인 거지. 그래서 결국엔 얘가 0보다 크니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에서 해를 구한 거지. 그래서 이 방정식에 푸는 방법만 알면 부등식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결국엔 부등호에 뭐만 조심하면 돼? 방향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방정식 푸는 방법을 유형별로 설명할 거거든. 근데 부등식에서도 푸는 방법이 똑같아. 근데 마지막에 부등호의 방향만 좀 조심하면 돼. 그래서
방정식의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여기는. 유형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우선 첫 번째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경우 이런 형태를 얘기해.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과 같대. 밑이 같고 지수가 어때? 다르죠. 그러면 이 둘이 같으려면 fx랑 gx가 어때야 돼? 같아요.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조금 전에 이 산술기 할 때도 봐봐. 이게 방정식인 거야. 이게 둘이 밑이 같으니까 뭐가 같다고 이용했어? 지수. 은연중에 쓰고 있지. 그게 첫 번째 형태예요. 두 번째, 요번에는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은 경우. 밑이 다르대. a의 fx제곱. 지수가 같으니까 b의 fx제곱 이런 거야. 근데 이 둘이 같으려면 우선 첫 번째 뭘 먼저 확인해야 돼? a랑 b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그럼 두 개가 같겠지. 근데 하나의 상황을 더 생각을 할 수 있죠. 얘들아, 밑이 다르더라도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지수가 뭐가 되면 될까?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되죠. 그럼 a의 0제곱, b의 0제곱은 둘 다 1로 어때? 같지. 그래서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다. 밑이 같거나 또는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세 번째는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른 경우. 이게 이제 요즘엔 거의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읍시다. 밑과 지수가 이렇게 모두 달라.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양변에 로그 취해서 계산한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2에 2x-1제곱은 3에 x 플러스 뭐 3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대. 근데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니까 비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보통 양쪽에 상용로그 많이 취하거든. 상용로그를 이렇게 취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수에 있는 변수 x가 요 앞으로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죠. 그래서 이 식을 x에 관해 정리하기가 편해진다고.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를 해 서로. 그러면 2x의 로그 2 빼기 로그 2는 x의 로그 3 더하기 3 로그 3이야. x가 있는 거 몰고요. 상수항 한쪽으로 몰아. 그러면은 이 x 로그 2 빼기 x 로그 3은 로그 2 더하기 3 로그 3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여기서 얘를 x로 묶어. 그럼 2배 로그 2 빼기 로그 3의 x는 로그 2 더하기 3 로그 3 이렇게 돼버려. 그럼 x는 뭐가 돼? 2배 로그 2 빼기 로그 3분의 로그 2 더하기 뭐가 돼? 3 로그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서 x를 찾는 거야. 양변에 뭐 취하라고? 태연아? 로그. 로그 취해서 계산하라고. 그 다음 네 번째 형태는 같은 항이 반복될 때. 치환하시면 돼요. 얘는 치환하시면 돼요. 치환.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4의 x제곱 빼기
2에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0. 이 방정식을 풀래. 그럼 얘는 2에 x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은 0이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은 0. 이렇게 표현이 되고 t 마이너스 3 곱하기 t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 0. 근데 t의 값은 항상 0보다 어때? 커요. 크죠? 그러면 여기 값은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결국엔 t는 3일 때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2의 x제곱이 3이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돼야 돼? 로그 2의 3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이게 치환형이야. 요 유형밖에 없어. 문제들 풀어봅시다. 13번 문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어. 자, 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통일시켜 줄 수는 있죠. 거듭 제곱으로. 그럼 4의 x제곱은 2의 2x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x제곱 빼기 3이랑 뭐만 같으면 돼? 2x.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2번은 9분의 1이라는 게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이렇게 돼버려. 그럼 밑을 통일시켰으니 지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그러면은 2x의 제곱 빼기 4x 빼기 16은 0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0이지. 인수분해 되네. 따라서 x는 빼기 4, 2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해돼? 그 다음에 3번. 3번은 보니까 밑이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죠. 그러면 이쪽을 4분의 3으로 바꿔주면 지수에 마이너스 1제곱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밑이 같으니까 또 뭐가 같다? 지수가 같다. 그럼 얘가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0이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냥 간단하죠. 그 다음에 14번 문제. 같은 항이 반복될 때. 자, 우선 요 가운데 항만 식을 조금 바꿔주자. 요 2의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잖아. 그래서 저 식이 4 곱하기 2의 2의 x제곱 94 36 플러스 32는 0.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4t의 제곱 빼기 36t 더하기 32는 0.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t의 값이 1 또는 뭐가 돼버려? 8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2의 x제곱이 1 또는 8인 거니까 2의 x제곱이 1이 되려면 x는 뭐가 돼야 돼? 0. 0. 2의 x제곱이 8이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돼? 3. 이렇게 구한다는 거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15번. 밑에 미지수가 포함된 방정식. 이런 거는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서 잘 기억해야 돼. 자, 1번을 봐봐. 밑이 다른데 뭐가 같아? 그러면 x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그럼 x는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게 끝일까?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 0이 되는 경우. 0, 0. 그때도 성립해야 하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는 요 두 개인 거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이 어때? 같아요. 그럼 지수끼리 어때야 돼?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은요 x는 3이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문제에서 x가 뭐보다 크대? 그럼 3보다 크대. 그럼 이건 두 개 다 만족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이거 해가 없달까? 요 밑이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다 같아. 그럼 1의 거듭제곱 1의 거듭제곱이니까 어때? 같지. 그래서 이때는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3이 1이니까 x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건 조금 해봅시다. 173번에 1번, 2번 아니다 1번, 3번 두 개 해보고요. 174번도 해봅시다. 근데 진도 나가는 속도가 내가 지수로 갈 때 조금 천천히 나갔더니 아마 나중하면 보충을 한 번 더 하든지 마지막 주에 시간을 좀 늘려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다 맞을 것 같아. 소연이 다 했어? 봉기 다 했어? 네. 태희는? 했어요. 1번 봅시다. x 플러스 7이 4랑 같으려면 x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3이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해가 되네. 그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가 있어? 0이 되는 경우. 그럼 x의 값이 1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 3번은 지수끼리 같아야 돼? 그러면 3x 플러스 1이 2x 플러스 3이니까 x의 값은 2. 범위 안에 들어가네. 근데 밑이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 1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x는 1. 여기 이제 두 개가 답이다. 맞았어? 174번. 얘랑 같으려면 지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x는 4 또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버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뭐만 돼? 4만 되는 거죠. 근데 요 밑이 뭐가 돼버리면 1이 돼버리면 그것도 되니까 모든 근의 합은 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렵지 않죠? 자, 16번 16번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봐. 자, 이 지수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이런 거지. 3의 2x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 x는 알파 베타가 이걸 만족하겠대. 그러면 알파 베타가 근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3의 2알파 제곱 빼기 3 곱하기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우선은.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서윤아, 이 t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이거를 만족하겠어?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겠어? 얘랑 같아지려면 여기 t에 뭐를 넣어줘야 될까? 그쵸? 그래서 t의 두 근이라는 게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태연이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뭘 구하라 그랬어? 합 구하라 그랬지. 합 구하려면은 이 두 근에 뭐가 필요해? 합이 필요해, 곱이 필요해? 알파 플러스 베타의 형태가 나오려면 뭐야? 곱. 두 근에 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이랑 곱해야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1 이렇게 1이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돼버려? 마이너스 3.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건 이 식에서는 알파 베타가 근인 거지만 치환하였을 때 이 t에 대한 두근은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17번 문제. 우리 요거는 조금 별표 쳐놓을까? 17번 문제는 이게 잘 못하는 유형 중에 하나거든, 방정식에서. 이게 지수 방정식의 문제기는 하지만 결국엔 2차 함수의 이론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얘를 2의 x제곱을 또 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t의 범위는 0보다 클 거고 요 가운데 항이 1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저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 이게 서로 다른 몇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 근데 t의 범위는 0보다 어때? 크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요 범위.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쉬운 건 뭐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다라는 거야. 자, 대칭축이 6이죠. 6이라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 있단 말이야. 맞니? 근데 0보다 큰 거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이 세 그림 중에서 만족하는 건 몇 번이야? 2번. 2번이죠. 그러면 얘가 2번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지. 이걸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 말인 거라고. 그러면은 우선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우선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되거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얘들아 2번도 있지만 뭐도 있어? 3번도 있지. 근데 3번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실근이 몇 개야? 하나죠. 근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0의 값을 기준으로 얘는 0보다 어느 쪽에 있어? 작은 쪽에 있죠. 근데 여기 그래프는 0보다 큰 쪽에 있죠.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커야 돼. 그 조건까지 써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k의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려서 k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범위예요. 이해되니? 우리 대칭축 판별식 함수값 이거 가지고 근 판별하는 거 공통수학 1에 있었잖아, 그지? 그걸 이용하는 문제인 거야. 이것도 다 해볼 건데 175번에 2번, 6번 아니 175번에 2번이랑 176번 한번 해보자. 5번에 2번, 176번.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175번에 2번을 보면 우선은 시간 조금 바꾸면 저 지수의 2를 바깥으로 빼자.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그럼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는 0인데 이 지수함수의 두분 x를 알파 베타라고 잠깐 놓으면 t의 두분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 두분의 합이 마이너스 5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때 이제 우리는 요 k 값 구하는 거거든. 그럼 t의 두분이 얘니까 두 개를 곱하면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2분의 k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그러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그럼 k는 2의 마이너스 6제곱 역시 4분의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6번을 보면 얘는 딱 보면 이게 불편해. 얘가 그지? 근데 어차피 이게 등호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양변에 우선은 먼저 얘를 곱해버려. 2의 x제곱을. 그러면 3의 x제곱. 그러면 3의 2의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 빼기 3 곱하기 3의 x제곱은 0 이렇게 바뀌겠죠. 태연이 이해돼? 번개 알겠어? 네. 그럼 3의 x제곱을 t라고 놔.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 플러스 1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t의 범위는 0보다 큰데 이 범위 내에서 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0보다 큰 범위 이쪽 범위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도 친절하게 대칭축이 2분의 3이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것도 아까랑 상황이 똑같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1번, 2번은 3번.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는 조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이죠.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져? 두 실근. 한 별씩을 써.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그럼 k의 값은 뭐보다 작아야 돼? 4분의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 판별식만 만족하는 조건은 2번도 되고 3번도 된다고. 근데 3번은 실근이 몇 개밖에 없는 거라고? 태연아? 하나.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가운데 상황이 되기 위해선 0을 기준으로 함수값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t에 0을 대입을 해보면 k 플러스 1이거든. 이게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되니? 좋아요. 18번 문제.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고 한다. 자, x시간 후에 ax제곱 마리가 된대. 한 마리에 대해서 10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 그러면은 여기 x에 뭐를 집어넣으면 돼?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10마리에 대한 거니까 10 곱하기 a의 세제곱 이게 80이 됐다는 얘기야. 지워지죠. 그럼 a는 뭐가 돼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돼야 된대.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 그러면 10 곱하기 2의 n제곱이 2560이 되는 요 n의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라고. 이해되니? 이렇게 약분하면 256은 2의 몇 제곱이야? 8죠. 그럼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 8.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자, 우리 여기 뒤에 문제에서 요 189번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테니까 한번 좀 잘 이해해봐.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문제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정보들이 있죠. 그치?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를 찾는 건데 이 주는 정보가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하나는 직접 정보가 있어. 이거는 그냥 문제에서 언급된 정보야. 그리고 간접 정보라는 게 있거든. 문제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고 찾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함수의 관계나 주어진 식 이런 것들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189번에서 보면 함수 두 개가 주어졌고 선분 PQ가 루트 5다라는 직접 정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대? K를 구해야 된대. 그럼 지금 문제에서 이 길이가 루트 5다라는 거 하나 가지고 K의 값을 찾기에는 너무 정보가 없죠. 그럼 결국엔 다른 데에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지수함수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이 주어진 두 함수의 밑이 어때? 같죠. 우선 그 관계를 한번 봐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x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해야 돼? 이만큼. y축으로 몇 만큼? 3분의 5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죠. 이해되니? 우선은 이 함수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정보가 있냐면 우리 지금 이 PQ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선에서 기울기를 보면 기울기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 1라고 나와 있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이 직선의 요 기울기는 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선분 PQ 있죠. 여기에서 보조선을 그어보는 거야. P에서 X축과 평행하게, Q에서 Y축과 평행하게. 그럼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요 길이
요 길이의 관계가 주어진 거지.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로의 길이를 선생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P라고 놔볼게. 그러면 요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될까? P가 돼야 되죠. 왜? 밑변분의 높이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봐봐. 요 PQ의 기울기가 뭐가 돼?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정리를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다고. 그러면 5는 P의 제곱 더하기 4P의 제곱인 거지. 그럼 이게 P제곱이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럼 따라서 P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겠지. 그럼 봐봐. P와 Q의 X좌표의 차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Y좌표의 차는 몇이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죠. 2P인데 P가 1이니까. 이런 정보가 간접 정보예요. 그럼 결국엔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간접 정보를 찾아야 돼. 그러면 식을 세우기도 우리가 조금 편해졌어. 어차피 우리가 이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점을 표현해야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P점의 X좌표를 A라고 해볼게. 그러면 Q점의 X좌표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 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점 P는 A, 3분의 2에 A 플러스 3승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지. Q의 정보는 A 플러스 1,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이 돼버려. 근데 우리는 PQ 이 둘의 Y좌표의 차가 몇이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 2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이제 그 정보만 쓰면 된다고. 그러면 Q의 Y좌표가 P의 Y좌표보다 크잖아. 그래서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더하기 3분의 8에서 3분의 2에 A 플러스 3승 빼기 1 이걸 해준 결과가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건 이제 3분의 5죠. 근데 3분의 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3분의 1인 거네.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 빼기 자 3분의 2에 얘를 A 플러스 2제곱으로 고치면 요 바깥에 3분의 2 하나만 곱해주면 되죠. 태훈아 이해돼? 그럼 이 값이 지금 3분의 몇이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이 한 개 있는 거고 3분의 2에 A 플러스 2제곱이 3분의 2개 있는데 그걸 뺀대. 그럼 이게 3분의 1에 3분의 2에 뭐가 돼버려? A 플러스 2제곱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지워주잖아. 그럼 1만 남아. 그럼 A의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은 P의 좌표 알아 몰라? 알죠? 그럼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뭐가 돼야 돼? 3분의 5가 돼야 돼. 이해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야. 이해돼 안 돼? 근데 갑자기 3분의 1은 어디서 나? 이거? 그 앞에 있는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한 개, 얘가 3분의 2개 뺐다고.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이 직선 위의 점인 거죠. 그래서 3분의 5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예요. K는 3분의 17 이게 구하고있는 거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아, 내가 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문제에서 언급된 게 적은 것들이 있잖아. 그럼 그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서 찾아야 돼. 그리고 하나의 팁은 기울기는 길이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부등식으로 좀 넘어갈까요? 부등식. 자, 오늘 조금 숙제가 많다 얘들아. 우리 이제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이야. 지수 부등식. 지수 부등식은 지수 방정식과 해결하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단 부등호의 방향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런 거지. A의 fx 제곱이 A의 gx 제곱보다 크대. 근데 A가 1보다 커. 그럼 이게 증가함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어때? 큰 거죠. 그래서 이때는 fx가 gx보다 큰 거야. 근데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럼 fx랑 gx랑 뭐가 더 커야 돼? gx가 더 큰 거야. 이때는 작을수록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요거만 조심하면 돼. 알겠니? 나머지 푸는 방법은 방정식이랑 그냥 똑같아. 19번부터 볼게요. 19번에 1번을 보면 자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여기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이니? 마이너스 5제곱이죠. 그러면 저 식이 2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돼버려. 이해되니? 근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크죠? 그러면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넘기고 얘를 넘깁시다. 8x가 마이너스 16 양변을 8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2번은 0.2는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이렇게 돼버려. 밑이 0과 몇 사이야? 1 사이. 그러면은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 5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돼. 3번 3의 x-1제곱이 커야 되는데 3의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보다 근데 밑이 1보다 어때? x 빼기 1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 한쪽으로 다 몰아. 3x의 제곱 빼기 4x 2x죠. 빼기 1이 0보다 커야 돼.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어때야 돼? 작다.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알겠지?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2차 방정식 이론과 관련돼서가 이제 조금 더 어려워서 얘는 같은 항이 반복되는 형태. 보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자, t의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2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인수분해가 되죠. 둘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t 빼기 1에 t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큰 거보다 크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작거나 같다지. 근데 t의 값이 2의 뭐야? x제곱.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2의 x제곱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근데 여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1보다. 그냥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야. 태은아, 이해돼? 네. 이해된 거 얘기해 봐봐. 빨리 얘기해. 너 이해된 거.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한 번만 더 졸기만 해. 21번. 요번에는 밑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 불편하죠. 왜냐면 밑이 x란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부동호의 뭐를 결정해? 방향을 결정하지. 근데 밑의 크기를 모르니까 부동호의 방향을 설정을 못해. 그래서 그냥 얘는 경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일 때, 두 번째는 x의 값이 1일 때,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럼 0과 1 사이에서는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야 돼? 유지해야 돼? 바꿔야 돼. 그러면 넘어오니까 2x 1을 넘기니까 네. 따라서 x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x가 0과 몇 사이야? 1 사이. 그러면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통인 범위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자, x가 1일 때 봐봐. 1의 4제곱이 1의 6제곱보다 크다. 이거 성립해야 안 해? 네요.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1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다는 조금 전에 구했던 요 녀석 있잖아. 이거랑 부동호의 방향만 뭐가 되겠어? 반대겠지.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나올 거라고. 그럼 둘의 공통인 부분 x가 뭐가 돼야 돼? 2보다 크다. 그럼 얘들아, 얘랑 얘는 교집합을 찾아야 돼? 아니면 둘 다 해인 거야? 둘 다. 이건 둘 다 해죠. 또는 이니까 상황이 다르잖아. 그래서 따라서 x가 0과 1 사이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자, 뭐를 한번 해보냐면 201번 한번 해보자. 벌써 있다고? 됐어? 오호. 머리 안 감았냐? 40분에 일어나가지고 더러워. 진짜 냄새나. 냄새나.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은 자,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 거죠. 자, 0과 1 사이일 때는 부동호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x가 7보다 작지? 공통인 부분 있어 없어? 없어요. 뭘 없어 있지. 없어요. x가 0과 1 사이 이렇게 찾는 거지. x가 1이면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1의 9제곱 성립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하죠. x가 1보다 크면 x가 7보다 어떻게 돼? 크다. 얘랑 부등호 방향만 반대라고. 공통인 부분은 x는 7보다 크대. x의 최소값. 여긴 정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겠죠. 8. x는 8.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맞았어? 네. 그 다음 22번. (22번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요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뭐를 구하래? 범위 구하래.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 그럼 요 가운데 항만 12 곱하기 2의 x제곱으로 바꿔놓고 치환하면 t의 제곱 빼기 12t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자, t가 0보다 어때? 크죠? 자, 좌표평면에 조금 표현을 해보면 0보다 큰 쪽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대. 근데 얘는 그래도 착한 게 대칭축의 위치를 정해줬어요. 그치? 대칭축이 6이야. 0보다 큰 쪽에 있지.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접하는 거, 공중에 떠 있는 거.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얘를 만족하는 건 몇 번? 1번. 1번이죠. 그러면은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결국에 무슨 근 갖는 거야? 허근. 판별식. 36-2k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k는 18보다 어떤지 커야 된다라는 거다. 알겠지? 자, 그 다음 23번.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한 장의 필름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몇 %씩 감소한대? 75. 필름이 있어. 그러면 전자파의 세기를 A라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통과했어. 그럼 75%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몇 %만 통과했다는 얘기야? 25. 4분의 1만 통과했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또 통과시키면 16분의 이거의 4분의 1만 통과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얘가 n장을 통과했어. n장. 그러면은 얼마만큼 통과되어 있을까? n제곱. n제곱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처음에 1024분의 1이래. 얘가 1024분의 1 a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4분의 1의 n제곱이 작거나 같아야 돼. 1024는 2의 10제곱이거든. 그래서 4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밑이 0과 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최소 몇 자? 이걸 구하고자 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밑에 있는 것 중에 어차피 똑같네. 1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아니 2번 풀어봅시다. 소연이 했어. 삼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t의 값은 0보다 크고요.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얘는 대칭 축이 어디에 있어? 0보다 작은 쪽에 있다고.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어떤 게 만족해? 둘 다 아니죠. 어? 아, 둘 다 아니라고. 이건 뭔 소리야? 아니요. 첫 번째. 이게 만족을 하죠. 예. 얘는 여기 0보다 작은 쪽에 음의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0을 이 함수에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가 이게 0보다 커야 될까 아니면 크거나 같아도 될까?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죠. 왜? t가 0을 포함해야 하네? 안 안 해요. 하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일 거야. 근데 왜 t가 0을 포함 안 하는데 k 플러스 1은 포함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식이
이 함수식이 얘도 지금 0보다 크다잖아. 그치? 네. 근데 이게 t가 0보다 크다니까 지금 얘가 비어있잖아. 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도 어차피 이 점은 포함되는 점이 아니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 203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사 4천만 원에 산 새 자동차래. 그럼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A0가 4천이란 얘기야. 그 1년 후의 가격이 2천만이잖아. T의 값이 1이거든. 그러면 4천 곱하기 K의 1제곱 이게 2천만 원이 됐대. 그럼 K는 뭐가 돼야 돼? 네. 2분의 1인 거야. 근데 이 자동차 가격이 4천만 원짜리 자동차 가격이 몇 년 뒤에 250만 원 이하로 떨어지냐 이건 거지. 그러면은 2분의 1에 t제곱 4천을 넘기면 16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이 몇 제곱이야? 대제곱. 그럼 t의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최소 몇 년? 3년. 이렇게 구하는 거지.
어... 213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맞는 것 같은데. 알았어? 아니요. 했어? 네. 서윤이 나왔니?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합시다. t의 범위는 0보다 클 거고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t의 범위를 고려해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명확하지가 않아. 대칭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자, 대칭축이 t는 k잖아.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자, 만약에 k가 0보다 작아. 그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 1번, 2번. 2번이 만족해야 안 해?
0보다 큰 쪽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는 의미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2번은 안 돼. 1번인 상황을 찾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K가 음수일 때 함수값 0 집어넣어. 그럼 0 집어넣으면은 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항상 성립해야 돼. 성립하죠. 그래서 이때의 범위는 K가 0보다 작다야. 두 번째는 K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 1번, 2번 뭘 만족해야 돼? 이때는 몇 번이야? 1번. 이 상황이죠. 이거 안 된다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도 되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면 K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따라서 K가 빼기 4와 4 사이.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둘이 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0이 여긴 들어가는데 여기 0만 안 들어간 거잖아. 합치면 그냥 K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요? 4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요. 혹시 답을 이렇게 따로따로 쓴 사람도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쓰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답이 3개야? 예. 2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풀어볼 문제들이 어려운 게 이 정도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아마 오늘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냥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숙제가 좀 많아요. 연습 문제가 2개에다가 확인 체크도 있고 3개구나. 그래도 좀 꼼꼼히 해갖고 옵시다. 고생들 하셨습니다.